그러면 대금을 못 받으신 금액이 어느 정도 되시죠? 그래도 한 몇 건 정도가 되는데 폭이 조금 넘어가는 금액을 이제 저희가 못 받았었죠. 네.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안녕하세요. 최근에 안 좋은 일을 겪으셨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일을 겪으셨죠? 뭐 사고를 당하거나 이런 건 아닌데 저희가 최근에 거래 대금을 수령하는 과정에서 그 좀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 부분에서 조금 어려움을 겪고 좀 스트레스도 좀 받고 했습니다. 거래 대금에 문제가 생겼다는 건 돈을 못 받으셨다는 거죠? 맞습니다. 어쩌다가 그런 일이 발생했는지 설명 가능하실까요? 조금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럽긴 한데 저희가 이제 하는 일 중에는 저번에도 영상에서도 설명드렸듯이 뭐 경정 청구나 이런 거를 이제 저희는 크게 얘기해서 용역이라고 하는데, 용역을 하면은 이제 그 특징이 용역이 완료되고 나서 이제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가 일반적이거든요. 물론 뭐 계약금이나 선수금을 좀 지급받는 경우도 있지만 저희 업무 특성상 그러지는 않았고, 뭐 예를 들어서 환급 같은 경우에는 환급이 나와야 저희가 청구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뒤늦게 청구를 하려다 보니까 갑자기 거래처에서 지급이 어렵다고 하는 경우도 있고, 금액이 너무 많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뭐 아예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조금 겪었습니다, 최근에. 일을 다 하고 돈을 못 받으면 진짜 저 같으면은 다 때려 부실 것 같은데, 그러면 대금을 못 받으신 금액이 어느 정도 되시죠? 저희가 한 건은 아니고 그래도 한 몇 건 정도가 되는데 1억이 조금 넘어가는 금액을 이제 저희가 못 받았었죠. 네. 와, 1억 진짜 너무 큰 돈인데, 그러면은 그 1억 미수금 내용 중에 혹시 구체적으로 알려줄 수 있는 내용 있으실까요? 이분 얘기해드리면 될 것 같은데, 그분은 이제 저희가 환급을 받아들였거든요. 저희가 한 4월 달쯤에 저희가 계약을 해서 경력 청구를 접수를 하고 이제 환급액이 나오는 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나올 때가 됐는데 이제 얘기가 없길래 5월 달쯤에 직접 여쭤봐가지고 그러긴 좀 그러니까 세무서에 전화를 해서 저희가 이거 접수한 내역이 있는데 환급이 아직 안 나왔냐 했는데 한 달 전에 이미 환급이 다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그러면 왜 말씀을 안 하셨지 하고 대표님께 이제 전화를 드려서 4월 달에 이미 한 얼마가 지급이 나갔다고 한다, 너 혹시 확인 안 하셨냐 했는데 확인을 했대요. 왜 저희한테 말씀 안 해주셨냐 이러면서 시작이 된 건데, 근데 그분의 경우에는 이제 자기가 사업이 망했다, 그래서 돈을 자기가 만져보지도 못하고 다 빠져나갔을 뿐더러 지금 한 그 중에 일부만, 그게 한 10분의 1 정도 되는 금액이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 일부만 지급을 하고 나머지는 못 준다, 그거 아니면 못 준다 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처음에는 이제 당연히 사정이 힘드시니까 저희가 그렇게 할까도 고민을 했었는데, 그렇게 고민을 하고 이제 대화를 나누고 있는 와중에 그분께서 이제 되려 화를 조금 내셨어요. 내가 지금 망해가지고 내 코가 석잔데 지금 누구를 챙기냐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면 저희가 사실은 채권자가 아닌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도 이거는 조금 안 되겠다, 그래서 소송까지 이제 갔었고 지금은 그거는 아직 진행 중입니다. 그러면 소송은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 거죠? 민사소송이랑 이제 형사소송이랑 둘 다 이제 진행을 했었죠. 그래서 당연히 뭐 저희가 피해자니까 그렇게 진행을 중이고, 근데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법원에 가거나 아니면 경찰서에 가면 진행 상황이 매우 느립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조금 진행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고, 구체적으로는 뭐 약식 기소라고 지급 명령만 청구하고 그런 것들도 있지만 저희는 그걸로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거든요. 왜냐하면 아예 서류 자체를 안 받아버리시면 진행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지부진하다가 지금은 이제 뭐 정식 소송까지 가고 뭐 그렇게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아까 1억 원 가량 못 받으셨다고 했는데, 네. 그 중에 얼마 정도 회수하신 거예요? 지금은 진행 중인데 그래도 기간이 오랜 기간 동안 걸쳐서 쌓여온 금액이라서 지금은 얼추 한 70% 뭐 60% 정도는 해결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다행이시네요. 그러면 혹시 네. 소송 진행하시면서 네. 어려웠던 점이나 혹은 이런 거는 꼭 소송할 때 챙겨야 된다, 뭐 이런 게 있으실까요? 근데 사실 제가 법대를 나왔거든요. 물론 학부생 시절에 공부는 열심히 하지 않아서 뭐 지식은 없지만
그래도 뭐 용어나 이런 것들은 조금은 익숙하기 때문에 진행을 좀 스무스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했었는데 막상 저도 닥치니까 되게 낯선 영역이더라고요. 저는 이제 세금 쪽에 전문가고 이쪽의 전문가는 또 따로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들이 사실 100% 정확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저도 사실은 뭐 주워 듣고 하는 얘기일 수도 있고 그래서 무조건 정답이다 할 수는 없지만 제가 겪었던 것들을 얘기를 하면 일단 뭐 자료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 고소인이지만 고소를 하려면 어느 정도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일을 했던 자료들을 모아놓는 거랑 그리고 나눴던 대화 내용이나 통화 녹음 같은 것들이 조금 잘 활용이 됐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민사는 이제 개인과 개인의 문제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없는데 형사는 사실 죄목에 맞아야 되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기로 분류가 된다고 하는데 사기죄를 입증하려면 저희 상식과는 다르게 법리적으로 조금 요건들이 좀 있어서 그 요건들을 얼마나 잘 갖추느냐가 중요하다고 하고 그렇게 되려면 그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하는데 그런 조사 과정에서 말 같은 것도 좀 잘 조리 있게 그 요건에 해당하는 할 수 있게 잘 정리해서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세무사님이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건 좀 조심해라 이런 얘기 해주실 수 있나요? 근데 사실 제가 이런 상황이 많이 없는 직업이고 사실은 뭐 법인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규모가 크면 클수록 이제 외상 거래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보다는 이제 일반적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런 상황이 되게 많으실 텐데 이런 거래를 할 때 계약서 같은 거는 잘 써두시고 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계약서가 없는 경우나 아니면 계약서가 있어도 이런 일들을 진행할 때 자료 정리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카카오톡으로 그렇게 남겨놓고 그렇게 진행을 했던 거가 되게 도움을 많이 받았고 그 다음에 유사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통화 녹음도 좀 잘 해두시고 왜냐하면 제가 세상을 못 믿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뭐 사람 심리가 그렇더라고요. 사람 심리가 사실 뭐 화장실 들어갈 때나 나올 때랑 좀 다른 경우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피해자가 될 수도 있는 입장에서는 이런 대비를 해놓는 게 좀 맞다고 생각을 하고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잘 모아놓는 게 아무래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오늘은 어떻게 보면 좀 부정적일 수 있는 말씀들을 좀 많이 드린 것 같은데 사업하다 보면 이제 별의별 일들이 다 있으실 텐데 사업을 하시는 분들 모두 존경하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사업하실 때도 이런 문제에 잘 대처하면서 다들 번창하고 다들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